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라지 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에서 퀄리티를 임프루먼트 하기 위한 주요 핵심인자 바이탈 퓨 코어시즈를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메소달러지에서 하이어라키컬한 디시전 프로시저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라지 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모습인데요, 다이어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품질을 좌우하는 그 원인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캐탈리스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퀴먼트 트러블, 매뉴얼 컨트롤, 세이프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나 오퍼레이터들의 베리에이션 같이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발생을 해서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는 어프로치들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라지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의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프로치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식스시그마나 TQM, TQC와 같은 애드옥 어프로치들과 그다음에 알고리즘 중심의 베리어블 셀렉션 메소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스시그마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도 퀄리티의 임프루먼트를 위해서 많이 큰 투자를 하고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메소달러지가 되겠습니다. 식스시그마의 메소달러지는 크게 네 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메저, 어널시스, 임프루먼트, 컨트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와 부합되는 이 애널리시스 페이지에서는 최종적인 그 품질을 좌우하는 바이탈 퓨 코어시즈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존의 식스시그마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제공을 해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스테미스틱한 메소달러지로 적절한 그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언과 결정하는 그 방법들을 시스테미틱하게 제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케미컬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존의 식스시그마 어프로치들을 라지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에다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넌리니어티나 다이나믹스, 노이즈가 많고 서로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의 특징, 디스터번스나 오퍼레이션 체인지가 많고 리사이클 룩과 다양한 종류의 유닛 오퍼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이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간에서도 이 두 번째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프로치로 베리어블 셀렉션 알고리즘은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제시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유닛 이퀴먼트의 대상으로 문제를 푸는 로컬 어프로치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로컬 어프로치들을 적용을 해서 라지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좀 더 나은 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의 방법론은 하이어라키컬한 디시전 프로시저로서 케미컬 프로세스의 그 구조적인 특징으로 먼저 계층적인 디시전 레벨을 정하고, 크게 이제 4단계로 디시전 레벨을 결정하고, 각 레벨에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바이탈 퓨 코어시즈들의 캔디디트를 제너레이션하고, 제너레이션된 캔디디트를 정해진 그 크라이테리어를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결정이 된 그 프라미싱 캔디디트를 선택하는 반복적인 서브 스텝들을 수행을 해서 각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를 수행하면 바이탈 퓨 코어시즈가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간략하게 더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라지 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코어시드들이 파이널 프로덕트의 퀄리티들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코어시드들은 물리적인 의미로 유닛 프로세스에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닛 프로세스 중에 저희가 통계적인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들 가설 검증 기법을 써서 메이저한 유닛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도출을 해서 가장 상위 레벨에서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에서의 이 바이탈 퓨 코어즈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선정된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 내부에서 파서블한 코어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출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파서블한 코어즈들을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키 프로세스 베리어블을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루트 코즈 어널시스를 통한 프로세스 날리지 기반 다시 정확한 바이탈 퓨 코어즈들을 디파인하게 됩니다. 디파인된 바이탈 퓨 코어즈들을 마지막 단계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제안된 방법론은 적용을 해본 인더스트리얼 케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스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케이스는 적용한 케이스는 퓨리파이드 테르프탈릭 애시드를 생산하고 있는 SK 케미칼의 유화 생산 공장입니다. SK 케미칼의 이 본 대상 공장은 파라자일렌을 피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두 번의 산화 반응을 거쳐서 프로덕트 PTA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PCBA라고 하는 부생산물, 바이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바이 프로덕트의 양이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에 어느 정도의 컨센트레이션으로 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 그 PTA를 사용해서 다른 고분자를 합성하게 되는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쪽에 프로세스 스테빌리티와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그 퀄리티를, 그러니까 PCBA라는 퀄리티가 지금 현재 대상 공정에서는 베리에이션이 약간 좋지 못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그 클레임이 걸릴 소지가 있었던 좀 크리티컬한 프로블럼이었고,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을 향상시키 3.5 시그마 레벨로 향상시키는 걸 골로 수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대상 공정은 간략하게 나타낸 다음과 같고요. 지금 먼저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백트래킹 메소드로 그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의 캔디데이트를 골라내게 됩니다. 방법은 파이널 프로덕트 쪽의 퀄리티를 백으로 트래킹해 나가면서 이 걸려지는 스트림의 그 유닛 프로세스의 아웃풋에 존재하는 중간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측정을 해서 그 중간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미리 프리디파인된 스레시홀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먼저 캔디데이트로 디파인하고, 캔디데이트로 디파인된 유닛 프로세스의 아웃풋의 퀄리티들과 파이널 프로덕트와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통계적인 방법의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통해서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닛 프로세스가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레벨의 케이스 스터디 결과로는 총 캔디데이트들이 전체 40개의 유닛 프로세스들 중에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의 캔디데이트로 6개의 유닛 프로세스들이 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로 결정이 된 유닛 프로세스들이 1차 산화반응기와 산화반응기를 통해서 생긴 부분의 총매 수준, 솔벤트 수준을 낮추는 센트리퓨즈 파트와 그 센트리퓨즈 파트를 통해 들어가는 다이제스터, 2차 산화반응기,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레벨 2에서는 그렇게 선정된 메이저 유닛 프로세스에서 이제 파서블한 코어즈들을 도출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는 그 6시그마의 어프로치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5M12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머티리얼이랑 매니팩처럴, 머신, 메저먼트, 인바이러먼트 등 이렇게 6가지 총 항목의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나면 케미컬 프로세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측면의 원인을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미 디파인된 단계고, 근데 이제 이 기존의 단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복잡한 라지 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에 적용하기에는 그 캐테고리의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원인들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시픽한 그 요인들을 조금 더 합으로 세부 구조를 분석을
하부의 그 세부적인 요인들을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편하게 그 5M1E의 어프로치에 파서블한 포텐셜한 포즈를 도출할 수 있게끔 이런 스페시피컬한 5M1E를 제공을 했습니다. 레벨 2에 그렇게 산정이 되고 난 그 파서블한 포즈들은 바로 이 파서블한 포즈들을 좌측에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설문 대상자들을 이 컬럼 위쪽에 놓고, 그 설문 대상자들이 그 포즈에 대한 임피리컬 난리지를 기반으로 어떤 인플루언스가 존재하는지를 상중하로 스코어링을 해서 그 스코어링한 부분을 이쪽에다 정리를 하고 에버리지를 구하고 렐러티브 웨이트를 처리를 해서 웨이티드 인플루언스를 통해 가장 중요한 포즈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사용한 방법은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고 기존의 상공가 쪽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할 때 QFD 메소드에 이미 잘 알려진 웰 디파인된 방법으로 시스템의 특징이 복잡하고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과 같은 그런 주관적인 데이터일 때 그 데이터를 컴프레스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용되는 서포팅 툴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레벨 2의 결과를 보시면 총 52개의 캔디드들 중에 17개의 파서블한 포즈들이 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17개의 포즈들 중에 저희가 그 웨이티드 인플루언스가 큰 순서대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누적값이 전체 인포메이션의 80%가 되는 수준에서 디시전을 내려서 이 수준의 포즈들까지를 포텐셜한 포즈들로 1차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레벨 3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선정된 파서블한 포즈들이 이 기존의 그 일종의 원인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 원인들이 공정에서 심프텀으로 프로세스 베리어블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원인들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퍼티식 프로파게이션 패스들을 유출하게 됩니다. 이 프로파게이션 패스 유출은 공장에 그 연료 경험이 많이 쌓인 엑스퍼트들과 저희 컨설턴트들이 같이 수행을 해서 이 하이퍼티식 프로파게이션 패스를 각 선정된 파서블 포즈들마다 디파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디파인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시스테매틱 프로세스 베리어블들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컨벤셔널 베리어블 셀렉션 메소드들 중에 기존의 문헌에서 케미컬 프로세스에 제일 잘 맞다고 검증이 된 BQ 메소드로 이 프로세스 베리어블들 중에 키 프로세스 베리어블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키 프로세스 베리어블들이 파서블한 포즈의 그 프로파게이션 패스에 모두 들어있는 패스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패스들이 바로 여기와 같이 패스 A와 B라고 나타낸다면 그 A와 B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관계, 상호관계에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패스가 똑같은 베리어블을 지녀서 하나로 합쳐져 귀결되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새로운 패스를 기존의 패스에다가 이렇게 패스의 그 중간에 끊고 삽입하는 방법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전체 익스플래너리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맨 끝단에 있는 파이널 노드들이 루트 코즈로 밝혀지게 됩니다. 레벨 3의 케이스 스터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의 그 루트 코즈가 찾아지게 되고요. 그 5가지 루트 코즈들이 저희가 찾고자 하는 바이칼 퓨어 포즈지의 그 후보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실제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어떤 센서나 그 이퀴먼트들의 추가적인
투자 설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를 쓰지 않고 오퍼레이셔널 퀄리티 임프루먼트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에 밝혀진 가능기로 들어가는 촉매의 농도가 온라인으로 측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원인은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품질보다 더 우선적인 만족을 해야 되는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디맨드, 저희가 생산량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이 부분도 제외를 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바이탈 퓨어 코어즈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옥시다이저 쪽에서는 템퍼레처가 상당히 중요한데, 템퍼레처의 셋포인트가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업자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조업의 감을 살려서 결정을 하게 되는 매뉴얼 컨트롤을 수행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이제스터로 들어갔을 때는 다이제스터로 투입되는 익세스 에어 양이 상당히 퀄리티에 중요한데 그 부분도 역시 매뉴얼 컨트롤로 운전이 되고 있었고, 세 번째 센트리퓨즈 파트에서는 중간에 센트리퓨즈의 파울링 현상 때문에 규칙적인 미니워싱을 하게 됩니다. 그 미니워싱을 할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솔벤트의 양에 따라서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 캐탈리스트의 양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품질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 미니워시의 오퍼레이터들의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들의 세 가지 바이탈 퓨어 코어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바이탈 퓨어 코어즈들은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밸리데이션은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 기반 밸리데이션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이건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 기반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수행한 후 간단한 익스페리먼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할 때 이제 많은 리스크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을 하도록 제안을 해놨고요. 히스토리 데이터 기반 검증은 밝혀진 바이탈 퓨어 코어즈들 중에 하나의 코어즈만 베리에이션이 있고 나머지 코어즈들은 일정 영역 안에서 운전이 됨으로써 컨스트레인트로 운전이 된다고 가정하는 포인트를 히스토리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과 같이 옥시다이저의 템퍼레처만 다른 바이탈 퓨어 코어즈들을 제외한 옥시다이저 템퍼레처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졌을 때 그 뒤에 옥시다이저 프레셔와 그다음에 애시드 플로우 레이트가 똑같이 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포시비에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됐는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제한된 방법론은 바이탈 퓨어 코어즈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방법인데,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프로세스의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까지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퓨어 코어즈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 임프루브먼트가 수행이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2시그마였던 것이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나서 임플리멘테이션 한 이후에 4.2시그마까지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방법론은 시스테매티컬한 디시전 프로시저로 바이탈 퓨어 코어즈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방법이고요. 라지 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의 컴플렉시티를 핸들할 뿐더러 어널시스의 타임을 줄이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에큐러시를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 리저치로는 PTA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바이탈 퓨어 코어즈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고, 그 도출해낸 결과로 전체 프로세스 퀄리티의 시그마 레벨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제한 방법은 기존의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프로치로 생각이 됐던 라지 스케일 프로세스, 케미컬 프로세스의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넌 프로페셔널도 저희가 제한된 방법론대로 그대로 일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다 보면 최적 솔루션을 찾는 건 아니지만 리즈너블한 솔루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라지 스케일 케미컬 프로세스에 적용돼서 코스트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